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올해 72살이신 김 할머니는 평생을 바닷가 근처에서 살아오셨는데 젊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으며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갑상선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평소 요오드 섭취에 신경을 써보라고 권하셨던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요오드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챙겨 먹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옆집에 사는 친구분께서 한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미역이랑 다시마 있잖아. 그거 꾸준히 먹어봐. 나도 몇 년째 먹고 있는데 몸이 많이 좋아졌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김 할머니였지만 워낙 평소에도 미역국을 좋아하셨고 다시마도 자주 드시던 터라 한번 제대로 해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씩 꼭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마를 우린 물을 마시거나 다시마를 얇게 썰어서 무침으로 만들어 드셨죠. 처음에는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달에 들어서면서부터 김 할머니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잠에서 깨어나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 변비로 고생하셨던 김 할머니인데 화장실 가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며칠씩 변이 나오지 않아서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규칙적으로 배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혈압 변화였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고 갑상선 기능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미역과 다시마 말고는 딱히 바꾼 게 없었는데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에 정말 신기해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김 할머니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몸의 여기저기가 예전 같지 않고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도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김 할머니가 경험한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미역과 다시마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런 해조류의 효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먼저 미역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역의 가장 큰 특징은 요오드가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체중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오드도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필요한 요오드량은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미역국 한 그릇에는 대략 이 정도의 요오드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미역국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역에는 요오드 말고도 놀라운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그중 하나인데 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김 할머니가 경험한 혈압 개선도 바로 이런 성분들 덕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역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합니다.
100g당 약 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는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 운동이 둔해지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역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진 것 같고 조금만 넘어져도 큰 부상을 당할까봐 걱정되시나요? 미역에는 칼슘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100g당 약 15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유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제 다시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마는 미역과 마찬가지로 해조류이지만 또 다른 특별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시마의 가장 큰 특징은 미네랄이 정말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전체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시마에 들어있는 칼륨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한 다시마에는 후코이단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항염 효과도 있어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다시마를 드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시마 우린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말린 다시마를 물에 우려내어 차처럼 마시면 되는데 은은한 바다 향과 함께 몸에 좋은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시마를 얇게 썰어서 볶음이나 무침으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과 다시마의 효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는 요오드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또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조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어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심부전증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진과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할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점점 변화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음식들도 나이가 들면서는 조심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역과 다시마는 정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미역과 다시마를 많이 섭취해 왔습니다.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는 것도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명절 때 다시마 육수로 국을 끓이는 것도 영양학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전통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해조류의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한 세균의 증식을 도와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 개선에 기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역과 다시마를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역은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하고 다시마는 다양한 미네랄과 후코이단이 풍부해서 두 가지를 번갈아가며 드시면 더욱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드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미역국을 드시고 저녁에는 다시마 우린 물이나 다시마 요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는 너무 짜지 않게 간을 맞추시고 기름은 참기름을 조금만 사용하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다시마를 우릴 때는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끓이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물이 끓기 시작하면 5분 정도만 더 끓이시고 다시마를 건져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린 물은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드시면 좋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정말 건강이 좋아질까? 처음에 김 할머니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말 놀라웠죠. 사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도 며칠 먹고 그만두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김 할머니의 경우를 다시 보면 처음 2달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셨기 때문에 3번째 달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식품의 특징입니다.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서서히 변화하면서 건강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미역과 다시마만 드신다고 해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미역과 다시마는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미역과 다시마를 선택할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원산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자란 미역과 다시마가 품질이 좋고 안전합니다. 특히 완도나 해남, 기장 등에서 나는 것들이 유명하죠. 말린 미역을 고를 때는 색이 너무 검지 않고 적당히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너무 검은 것은 오래된 것일 수 있고 너무 연한 것은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시마의 경우에는 표면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하얀 가루는 만니톨이라는 성분으로 다시마의 감칠맛을 내는 천연 성분입니다.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보관하면 1년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조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는 먼저 미역을 찬물에 불려주세요. 보통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불린 미역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참기름에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오래 볶지 마시고 미역이 윤기가 날 정도로만 볶아주세요. 물을 넣고 끓일 때는 찬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끓기 시작하면 중간 불로 줄이고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간은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맞추시되 너무 짜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좋거든요. 다시마 요리는 더욱 다양합니다. 다시마 무침을 만들 때는 다시마를 얇게 썰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쫄깃한 식감이 없어지니까 30초 정도만 데치세요. 데친 다시마는 찬물에 헹구어서 물기를 짜고 간장, 식초, 설탕, 참기름으로 양념하시면 됩니다. 다시마 볶음도 맛있습니다. 다시마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팬에 볶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약간의 들기름을 사용하시면 고소한 맛이 납니다. 마지막에 깨소금을 뿌려주시면 더욱 맛있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미역과 다시마를 드실 때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해조류에 들어있는 철분이 비타민C와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따라서 미역국에 무나 배추를 넣어서 끓이거나 다시마 요리와 함께 키위나 귤 같은 과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미역과 다시마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이 칼슘이 잘 흡수되려면 적절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하는 가벼운 산책은 비타민 D 생성을 도와서 칼슘 흡수를 더욱 좋게 만듭니다. 김 할머니도 미역과 다시마를 드시면서 동시에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런 궁금증이 드시나요? 다른 해조류는 어떨까? 김, 파래, 톡 같은 다른 해조류들도 각각 좋은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역과 다시마가 특히 좋은 이유는 영양소의 균형이 뛰어나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요리하기도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김의 경우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12가 풍부하지만 염분 함량이 높을 수 있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래는 칼슘이 매우 풍부하지만 미역이나 다시마에 비해 요오드 함량이 적습니다. 톳은 철분이 풍부하지만 비소 함량이 다소 높을 수 있어서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해조류를 골고루 드시되 기본적으로는 미역과 다시마를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김 할머니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할머니가 미역과 다시마를 꾸준히 드신 지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십니다. 또한 감기에 덜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을의 감기를 앓았는데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감기에 걸린다고 하시더군요. 이는 해조류의 면역력 강화 효과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피부 상태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피부가 거칠고 건조했는데 이제는 한결 부드럽고 윤기가 난다고 하시네요. 해조류에 들어있는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들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밝아지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욱 적극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역과 다시마라는 아주 평범한 식품이지만 꾸준히 드시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역과 다시마 섭취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이나 4번 정도부터 시작하셔서 몸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점차 횟수를 늘려서 매일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미역국만 드시면 금세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미역 무침, 미역 오이 냉국, 다시마 볶음, 다시마 우린차 등 다양하게 변화를 주시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드시라는 것입니다. 혼자 건강식을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하면 더욱 즐겁고 지속 가능합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 함께 미역국을 끓여 먹는 시간은 건강도 챙기고 가족 간의 정도 깊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록을 남기시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어떤 변화들을 느꼈는지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김 할머니도 간단한 건강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역과 다시마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정확한 건강 상태는 의료진의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이나 혈압, 혈당 등은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절에 따른 섭취법입니다. 여름에는 미역 오이 냉국이나 다시마 냉채 등 시원한 요리로 드시면 좋고, 겨울에는 뜨거운 미역국이나 다시마 우린차로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영양소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새로 나온 생미역이나 생다시마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특히 영양가가 높습니다. 생미역으로 만든 미역국은 말린 미역과는 또 다른 깊은 맛이 납니다. 가을에는 몸이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때 해조류의 수분과 미네랄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리적 변화에 따른 섭취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기 이후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때 미역과 다시마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특히 중요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연과 셀레늄 등의 미네랄 보충 차원에서 해조류 섭취가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미역과 다시마를 드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조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시마에 들어있는 알긴산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어서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해조류 요리를 할 때 설탕이나 물엿 같은 단순당 사용을 줄이시고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거나 아예 단맛을 내지 않는 요리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더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해조류에 들어있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과 각종 항산화 물질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요오드는 뇌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적절한 해조류 섭취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럼 미역과 다시마를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미역과 다시마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데 요오드를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에는 나트륨도 어느 정도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압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과 다시마 우린차 한 컵 정도면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부작용 걱정 없이 건강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조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항응고제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또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욱 안전하게 건강 관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전혀 문제없이 미역과 다시마를 드실 수 있지만 특별한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역과 다시마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바로 다른 건강한 식품들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에 두부를 넣어 드시면 식물성 단백질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완벽한 영양식이 됩니다. 또한 다시마 요리에 버섯을 넣으시면 베타글루칸 같은 면역 강화 성분까지 추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늘이나 양파를 함께 넣어서 조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양파의 케르세틴은 해조류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증진시켜 줍니다. 또한 생강을 조금 넣어서 끓이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김할머니의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미역국을 끓일 때 항상 멸치 우린 물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멸치에는 칼슘과 DHA가 풍부해서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조합이 됩니다. 또한 감칠맛도 훨씬 좋아져서 매일 드셔도 질리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다시마를 우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마와 함께 말린 표고버섯을 넣어서 우리시면 구안일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이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육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육수는 그대로 차로 드셔도 좋고 다른 요리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중에서 파는 미역국 간편식은 어떨까요? 물론 편리하긴 하지만 건강 측면에서는 직접 끓여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간편식에는 보존료나 인공 조미료가 들어있을 수 있고 나트륨 함량도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정말 바쁘신 날에는 간편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을 확인해서 되도록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추가로 소금을 넣지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 보조식품으로 나온 미역이나 다시마 추출물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도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지만 자연식품을 직접 섭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연 상태의 해조류에는 단일 성분이 아닌 다양한 영양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서 전체적인 건강 효과가 더 우수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자연 상태의 미역과 다시마를 직접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리 과정 자체도 일종의 치료적 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감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미역과 다시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4주 계획표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미역국을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때는 너무 진하게 끓이지 마시고 간도 평소보다 조금 연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에는 미역국 횟수를 늘리고 다시마 우린 차를 추가해 보세요. 다시마 차는 하루에 1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부터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에는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해 보세요. 미역 무침이나 다시마 볶음 같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시면서 어떤 것이 입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일 섭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때가 되면 몸도 충분히 적응했을 것이고 어떤 조리법을 선호하시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단계적 접근법을 사용하시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지속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김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서서히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미역과 다시마를 드시면서 동시에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하시기 바랍니다. 해조류의 식이섬유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물을 6에서 8잔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도 함께 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고 매일 30분 정도씩 가볍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해조류에서 섭취한 칼슘의 뼈 침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몸의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고 섭취한 영양소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소화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시거나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역과 다시마 섭취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하시면 김 할머니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연식품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 할머니도 3개월이 지나서야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현대인들은 즉각적인 효과에 익숙해져 있어서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금세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오래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미역과 다시마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계시죠. 실제로 김 할머니를 보고 시작한 동네 어르신들 중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경험하신 분들이 여러 명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미역과 다시마의 건강 효과는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실제 경험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역과 다시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섭취해온 전통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건강 효과는 현대 영양학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요오드를 비롯한 각종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갑상선 건강, 혈압 조절, 변비 해소, 면역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런 영양소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함께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하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료진과 상담 후에 시작하시기 바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양질의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